안녕하세요. 신혼부부입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이 68주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회계사 시험의 꽃 1차 시험 속의 재무회계 과목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과목을 다루는 영상은 첫 번째, 이 과목은 어떤 성격의 과목인가? 두 번째, 최근 기출문제 경향. 세 번째, 적절한 공부 방법. 이런 구성으로 짜보려고 합니다. 각설하고 재무회계 과목에 대하여 같이 알아봅시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1차 시험에서 다른 과목들은 다 100점 만점인데 재무회계만 유독 150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제일 중요한 과목이다 라는 말을 금감원에서 외치고 있는 거겠죠. 시험 자체가 회계사 시험인데 회계 과목이 중요한 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과목의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의 기준서 문단을 공부, 이해, 암기한다. 두 번째, 앞서 이해한 기준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산 문제를 풀어낸다.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하는 내용은 회계법인에서 실제로 실무로 사용하고 있는 회계기준서 KIFRS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서가 외국인들이 만들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직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약간 한글 문장만 놓고 보면 되게 어색한 문장들이 많아요. 영어식 표현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독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회계사 시험 과목 중 독학하기 쉬운 과목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재무회계는 보통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로 나뉘어집니다. 중급회계를 또 다시 상과 하로 나누는 강사분들도 계세요. 세무사 시험에도 회계학이 출제되는데 세무사 시험과 차별되는 부분이 바로 고급회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사 시험에는 고급회계 비중이 높지 않아 거의 출제되지 않고 그러한 이유로 많은 세무사 수험생분들이 제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사 수험생분들은 어려운 고급회계 대충 해야겠다. 중급회계에서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품으시는 분들이 은근 있거든요. 장담하는데 단언컨대 고급회계에 제끼는 분들은 최종 합격 굉장히 어렵게 하시거나 못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로 제끼시면 안 됩니다. 고급회계. 그 이유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자연스레 알게 되실 거예요. 정리하자면 재무회계 과목은 말문제와 계산문제 모두 준비하셔야 하는 과목이고 회계 기준서를 이해하고 암기, 정리한 다음 계산 문제를 능숙하게 풀어내시는 것이 목표인 과목입니다. 제가 금감원 사이트에 가서 최근 3개년도 재무회계 1차 시험지를 직접 분석해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이 테이블을 잠시 차분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특정 테마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단원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기출된 단원은 중급회계에서 유형자산과 금융상품, 수익인식, 그리고 고급회계에서의 연결재무제표가 눈에 띕니다. 나머지 단원에서는 정말 골고루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직 회계사 입장에서 보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개정된 기준서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계법인과 회사 회계팀 진짜 엄청 고생시켰던 녀석들 IFRS 1115호 수익과 1109호 금융상품 이 녀석들이 2018년 재무제표부터 의무 적용이 된 녀석들인데 15호에서 3년간 7문제 9호에서 7문제씩 출제되었네요. 사실 사채도 9호에 포함시킨다고 보면 11문제 출제된 겁니다. 저는 아무래도 회계업계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서 개정이었고 이가 회계사 1차 시험에까지 영향을 줬다고 봐요. 그러면 조심스레 당분간 출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후보가 저기 떡 하고 보입니다. 맞아요. 2019년 재무제표부터 의무 적용 대상인 IFRS 1116호 리스입니다. 리스 제공자 회계 처리는 이전 기준서와 큰 차이가 없지만 리스 이용자 회계 처리가 완전 딴판이 됐죠? 아마 이 부분은 저보다 수험생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7년, 18년에 한 문제씩 나오다가 19년에 두 문제 나왔는데 앞선 두 기준서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면 20년에도 최소 두 문제 이상이 나올 수 있겠어요. 말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런 기준서 개정 동향도 단원별 무게중심 배분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말 문제가 연평균 10개씩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말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죠. 총 35문제 중에 10문제가 말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그마치 29%에 달하는 비중이고 점수로 환산하면 30점이에요. 수험생 여러분, 말 문제 대비 열심히 하셔야 하고요. 말 문제 풀면서 점수와 시간 두 가지 토끼를 모두 낚아채는 1차 시험 합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고급회계에 제끼면 절대 안 된다고. 이 출제 비중을 보신 다음에도 제끼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연결이랑 지분법 해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기출문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3가지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첫째, 특정 단원 제외 골고루 평탄한 비중으로 출제된다. 거를 단원이 없다. 둘째, 개정되는 기준서에서 출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셋째, 고급회계 제끼면 합격도 제껴진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학은 안 한다는 가정하에 학원 강사분을 추천드릴게요. 참고로 어떤 학원 강사분을 선택하시건 간에 합격, 불합격 여부가 갈라진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 맞는다 싶은 강사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회계 입문을 나무학원의 김현식 선생님으로 시작했습니다. 김현식 선생님은 워낙 잔소리로 유명하신 강사님이죠. 요즘에는 잔소리 비중이 많이 줄으셨다고 하던데 중간에 위너스의 김기동 선생님을 갈아탔고요. 끝까지 그대로 갔습니다. 김기동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 목소리, 외모 등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문제풀이 접근법, 일명 왁구라고 하는 것도 손에 잘 익었었고, 그리고 김기동 선생님이 모든 단원에서 문제 풀다가 중얼중얼거리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타이밍인가요? 어마운트인가요? 이 문장의 뜻을 이해하고 몸에 체득하는 순간 약간 회계적인 마인드랄까요? 그런 게 팍 생겼던 것 같아요. 개인 카페를 운영하시고 계신데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도 답변을 잘 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 무슨 학원 알바나 광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광고하고 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회계법인 다니는 일개 회계사일 뿐이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목이건 기본 강의가 있고 객관식 강의가 있고 심화 강의가 있고 연습 강의가 있고 무슨 일 특강 같은 게 있죠. 소시생분들은 다 제끼고 기본 강의만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객관식 강의는 솔직히 특별한 거 없어요. 하지만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해주고 아무래도 문제풀이를 위주로 하다 보니 계산 문제에 대한 감은 좀 더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필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객관식 강의 들을 여유 시간이 있으시다면 추천하지만 없으면 그냥 본인이 스스로 회독수를 늘리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게 훨씬 남는 게 많으실 거예요. 교재로는 본인의 기본서를 3회독 이상, 객관식 교재를 2회독 이상 하시겠다는 목표를 잡아보세요. 시험이 임박할수록 교재의 단일화가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객관식 교재의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시험 한 달도 안 남았을 때는 객관식 교재만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내용이 생기면 기본서로 가서 찾아내고 객관식 교재에 표시하고 계속 교재 단권화 작업을 한 거죠. 재시생분들께는 꼭 가을이 오기 전에 2차생 동차 강의를 듣고 재무회계 연습서를 3회 이상 풀어보실 것을 강력 권장드립니다. 제대로 진득하게 풀었다는 가정하에 재무회계 연습서 3회독을 하시죠. 그 다음 1차 객관식 교재 등을 풀어보면 문제들이 정말 앙증맞게 보이는 기적이 벌어질 겁니다. 2차 시험 문제가 훨씬 사이즈가 크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공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단원 주제에 대한 큰 흐름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단원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엄청요. 초시생분들은 기본서, 재시생분들은 연습서를 베이스로 하시고 마지막에는 객관식 교재나 일일 특강 같은 교재에 단권화 작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주변에 추천을 하고 다녔고 효과가 괜찮았으며 효과가 괜찮다는 걸 목격했어요. 참고로 재무회계는 제 전략 과목이었습니다. 1차 때부터 2차 합격 때까지 늘 점수가 괜찮았어요. 2015년 1차 재무회계가 막 쉽지만은 않았는데 그 당시 120점을 받았네요.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게 말문제부터 혼내주려고 시험지 스캐닝을 쫙 하는데 말문제가 2개밖에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재무회계라는 과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재무회계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내야 하는 점수밭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다소 난해하고 어려운 단원들이 일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세법 얘기하면 귀여운 수준 아닌가요? 세법에서 일감 몰아주기, 미완료세제, 합동분할, 연결납세, 가산세 같은 애들을 생각해보세요. 문제당 배점도 3점입니다. 자, 여러분, 재무회계 공부 열심히 하셔서 1차 시험 다른 과목에서 폭탄이 터지더라도 총점을 높여주는 효자 과목으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재무회계에서 폭탄이 터지더라도 다른 경쟁자분들 다 제끼고 본인은 100점 이상을 득점하실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시길 바랄게요. 재무회계, 회계사 시험의 꽃이자 합격으로 가는 핵심 과목입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하신 점, 수험 상담 및 따뜻한 조언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며 신혼부부를 춤추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